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는 사실 지표상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중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속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마트에 창고에 뭐 선반을 보면 지금 물건이 많이 지금 없어요. 현재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다. 이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어저께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이랑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도 레이 달리오가 테이퍼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양적 완화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거대 돈이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이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다고. 레이 달리오는 브릿지 워터스의 이제 그러니까 대표죠. 그리고 자산 운용사 중에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가 되는데요. 브릿지 워터스 같은 경우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거시경제도 되게 잘 보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테이퍼링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거고, 테이퍼링이 있다고 해서 뭐 시장 경제가 금방 무너질 거다라고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미디어인 거고, 거기에 동조화돼서 흔들리는 거는 대중이지, 진짜 전문 투자자들 중에 거물들은 테이퍼링이 들어가면 금리 인상 시점이 어느 정도라는 건 예측을 하지만, 이거를 동일선상으로 보는 건 어폐가 있다는 거죠. 테이퍼링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말뜻 자체가 채권 매입 축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패닉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틀리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거를 왜 오해를,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은 정보를 봐도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게 틀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 왜 이런 얘기를 레이 달리오가 하냐면, 과거에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 이후에 주식하고 집값이 더 올랐어요. 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과거 사례를 보고 레이 달리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여러 미디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저도 이제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럴까 저럴까 아마 흔들리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각종 미디어사들에서 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공포심을 조장을 해요. 근데 마지막 판단은 항상 개인이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되니까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거야. 물가는 내려갈 거야. 그리고 주식시장, 집값도 다 폭락할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투자시장에서 떠나시고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거다,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을 거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증권가 내달 금리 인상 확신될 거다. 이게 어저께 나온 거예요. 위드 코로나 전환 시 부담감 완화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 될 거야. 또 한편에서는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못해. 3일 전에 나온 뉴스예요. 자, 어떤 게 말이 맞을까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향후 한국의 금리도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큰 맥락의 트렌드는. 그리고 유가 상승, 인플레 공포, 금리 인상, 투자자들 달러로 눈 돌린다. 12시간 전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과연 어느 말이 맞을까요? 자,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얘기만 보면 달러에 우리는 투자해야 되네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이런 뉴스 하나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하면 아마 이 다리에서 떨어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 안 올라가면, 그리고 악재 뉴스가 나오면 뭐 테이퍼링 한다,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온다, 뭐 별의 별리가 다 있어.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에요.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와중이고 다리를 끝까지 건널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중간에서 뒤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애초부터 이 다리는 건너면 안 돼요. 뭐하러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집을 사고 뭐하러 주식을 사나요? 그냥 저축하지. 금리 인상된다는데. 예, 제 얘기가 틀린가요? 저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견해가 틀리지만 어쨌든 판단을 했으면 이 다리를 끝까지 건너는 사람과 중도에 이 다리에서 떨어져 내리는 사람, 뒤로 다시 넘어오는 사람, 아마 이렇게 갈려서 인생의 앞길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과 내년 어느 순간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되게 많이 좌우를 할 거예요. 예, 지금과도 판이하게 다른 아마 인생 패턴이 드러날 거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이 뭐 57,500달러를 지지를 못하면, 근데 이게 무슨 줄넘기 하는 건가요? 왜 만약에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냥 말 그대로 57,500달러다, 뭐 57,000달러다, 그 지지한다,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 예? 이더리움을 봐야죠. 이더리움을 보고 전체적인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시총 뭐 중위권 이상에 있는 코인들,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관점을 봐야 우리가 전체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상승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만 단순히 평가해서는 봐야 되는데 이제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 초기부터 해가지고 2016년 뭐 초반부터 저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빨리 들어오신 분인데 처음부터 이제 거액을 투자를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좀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뭐 여기 액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그죠? 이 정도 돈이면은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돈이고, 뭐 원효띠만큼의 그 정도 수익률은 아니지만 이 계좌 말고 아마 다른 거래소의 계좌나 뭐 해외 거래소의 계좌도 조금씩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에는 좀 그렇고, 분명한 건 제 계좌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 계좌를 오픈할 생각도 없고, 그냥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뭐 게임만 하면 되게 재미없고 영화만 보면 재미없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니는데 어쨌건 그런 거에 관한 뭐 어떤 세속적인 거에 관한 미련이 많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잡설은 그만하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비트코인이 한 요 정도, 요 언저리 금액대 정도 됐었을 때 저한테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현금화를 많이 해두시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저한테 간간히 이제 픽도 주시고, 잘 맞을 때도 있고 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데 어쨌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화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빠져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인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실력이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죠. 지금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뭐 무조건 홀딩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뭐 이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막판에 가서 그건 아무도 모른다. 예. 어쨌건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자산을 불린 분 같은 경우도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뭐 트레이딩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이 자산으로 어떤 코인에 또 들어가셨는지 그건 제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캡처해가지고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공개해도 되냐? 응?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이런 거 공개하면 신상에 되게 안 좋을 텐데, 뭐 제가 그랬죠. 이런 거 공개해서 뭐 할 거예요? 돈 자랑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냥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계좌는 분명히 아니고, 저는 차도 없어요. 예. 저는 그냥 택시 타고 다녀요. 돈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FED의 보스틱은 중앙은행이 안전하다고 예측 가능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통화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준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디지털 통화에 관해서 반복해서 계속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왜 지금 미국에선 계속 이럴까요? 만약에 달러에 문제가 없다면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뭐 엑센추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이런 거를 연구하고 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횟수가 계속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자, 그걸 뜻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연준에서 말하는 디지털 통화라고 얘기하는 게 디지털 달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하고도 사실 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땐 어느 순간에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가상자산 시장에 끌고 들어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미국 경제 둔화 내년 기준금리 인상 못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레이 달리오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랑 이제 그림을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으리라고 전망을 했다. 자, 경기 회복이 느려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자, 이분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데, 자, 테이퍼링은 오는 11월 연방고객시장위원회 FOMC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 이미 골드만삭스에서는 11월이나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년에 7월 달이나 8월 달까지 테이퍼링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야.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시점이 관측될 거야. 라는 얘기를 똑같이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기준금리는 2023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테이퍼링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 매입 축소를 양을 많이 하면 그게 시장에 파급력이 있지만 아주 야금야금 해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의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약발도 안 먹히고. 네, 어쨌든 레이 달리오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이면에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 근로자의 거의 3%가 8월 한 달 동안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비율이 12개월 동안 유지된다면 미국 근로자의 30%가 그 해에 적어도 한 번은 직장을 그만둘 것입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이미 나온 거예요. 자,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랑 이제 기본소득제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회복된다라고 미디어상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 3%의 사람들이 직장을 관뒀대요. 근데 만약에 이 회복이 점점 늦어진다. 그러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를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I가 창궐하고 메카트로닉스가 창궐하고 이런 시대가 향후에 10년 이내에 도래를 하면 실업자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뭐 대선 후보들만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유럽같이 기본소득제가 어느 순간에 들어갈 거예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근데 단순 논리로 국가에서 돈 주니까 엄청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피아적인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실업자가 점점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 무겁다, 안 올라간다, 뭐 장난친다, 뭐 베리실버트가 장난친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베리실버트가 큰 손이라는 걸 알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검증됐다 생각하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김치코인보다 못한 코인들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안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되게 웃긴 거는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수익을 물론 그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코인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다라고는 전 이제 생각을 안 해요. 뭐 지캐시, 스텔라, 라이브피어, 라이트코인, 호라이젠, 파일코인, 클래식, 이더리움, 디센트럴 랜드,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부터 해가지고 베이직 어텐션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은 뭐 누구나가 다 지금 뭐 인정하니까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GBT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을 올려놓고 비트코인 캐시나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선후의 차이지. 자,
여기에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ETF 승인이 나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코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어떤 그런 해석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거기서 아마 미스되는 게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중국은 앞에서는 블록체인 밴시킨다, 차단시킨다 얘기를 하고 자국에 있는 채굴자들을 해외로 보내요. 해외로 보내서 해외 전기와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그 코인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죠. 러시아로 갔든 뭐 그 채굴자들이 어디로 갔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뭐 동태를 알 수가 없죠. 그 트랜잭션을 찝어서 보면, 자, 중국 채굴풀에 찝어 보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어쨌건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랑 반대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폴리 네트워크 그리고 호라이젠 랩스 이 사람들이 자 BSN을 추종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알고랜드 자 그리고 여기 콘세시스 있죠. 그리고 R3 자 R3 전 세계 금융 트랜잭션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R3 자 그리고 네오 코인 다옹페이 자 어쨌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네오가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저께 터키로 BSN이 들어갔을 때는 교두보 확보를 하기 위한 거고 유럽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그리고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켜볼 땐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위에 있는데 자 사람들 여기 보면 관심도를 보면 관심이 없어요. 25 미치예요. 누가 이걸 트윗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과거 5년 패턴이거든요. 미국 현재 상황 57,000달러.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걸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기준에서 1억 원을 넘어가면 자 미디어에서 떠들고 대중들은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근데 우리는 어느 시점이 가면 아마 익절을 해야 될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특히나 미디어에서 막 떠드는 시점 그리고 관심도가 막 올라갈 때 지금 현재는 관심도가 바닥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업비트에서 투자는 하되 위험과 뭐 이런 한쪽에 치중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업비트는 거래소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 수수료를 받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예요. 근데 그런 공익 광고를 지속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돈을 많이 들이면서 매일매일 공중파에 내보내요. 증권거래위원회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자,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에 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승인이 어느 순간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에 관해서 정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선물 시장이. 그래서 현물 ETF에 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러긴 하지만 혹간에 만약에 승인이 안 나서 만약에 뭐 리젝된다. 아니면 뭐 딜레이 된다. 또 연기된다. 이러면 또 한 번 아마 출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플랜 B에서 자, 뭐 의미심장한 얘기는 한 건 아닌데 그냥 뭐 본인의 견해를 이제 관측시키는 거죠. 근데 플랜 B도 제가 보니까 댓글창을 닫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죠. 사람들이 뭐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거기다 대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댓글창을 다시 열었는데 여전히 똑같아.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막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이 이제 짬뽕 같은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어쨌건 이분도 오죽하면 댓글창을 그냥 닫아 버리셨겠어요. 근데 막 올라가서 이 사람 말이 맞았을 때는 막 그러니까 또 지금 지지부진하고 막 이러니까 어쨌건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다 참고만 하는 거지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리고 미국 11월 원유 선물은 87센트. 그래서 1%가 상승한 81.31 달러로 마감을 했다.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만약에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서 원유 수급에 관해서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면 자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각종 공사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면 이게 회복돼서 금방 이게 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차가 분명히 걸린다니까요. 다시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시 회복이 돼야 원유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구인도 돼야 되고 인프라가 그러니까 다 사라졌던 걸 다시 깔려면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화장지와 운동화부터 픽업 트럭까지 치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제품 부족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 이렇대요. 물건이 없대요. 부족하대요. 왜냐? 중국에서 공산품 수출이 지금 현재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력난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미국 항구에 보면 노동자들, 트럭 기사들을 많이 지금 구인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선반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 그림이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그런 성과가 나와서 이게 다 물건이 다 스탁에 채워지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거죠. 예,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푸는데 돈을 푼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면 그거야말로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와중인 거고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도래한 거에 관해서 명분을 거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앞에서는 인플레이션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중심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노답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프라 법안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게 결국 통과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를 뭐 겹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지루한 장세에서 끝까지 잘 버티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